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제니스 캐플런이란 분이 지으셨고요. 위너스북에서 나왔고 2016년 11월에 나왔습니다. 396쪽입니다. 먼저 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제니스 캐플런, 잡지 편집자, 텔레비전 방송 제작자, 작가, 기자로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다. 제니스는 뉴욕타임즈 성정 베스트셀러인 I'll See You Again을 포함한 책 12권의 저자이다. 유명 잡지 퍼레이드의 편집장이었던 그녀는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국제적 지도자들, 많은 유명인들과 함께 일했다. 또한 굿모닝 아메리카, CBS 오늘 아침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다. 최근에 MBC 투데이 쇼에 2차례 출연했고 60개 라디오 방송국과 인터뷰했으며 링크드인에 기고한 글은 1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서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 뉴욕에 있는 집과 코네티컷 켄트에 있는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네, 목차 읽어보겠습니다. 1부 겨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결혼, 사람, 가족. 2부 봄, 감사하면 달라지는 돈, 일, 우리가 소유한 물건. 3부 여름, 감사하면 달라지는 몸과 마음. 4부 마지막입니다. 가을, 감사하면 달라지는 순간, 극복, 배품, 화해. 흔히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날씨에 대한 불평이죠.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덥거나 비가 와서 축축하다거나 눈이 와서 교통체증이 좀 심해진다며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날씨가 좋아지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므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감사일기 쓰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신의 삶을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정말 세밀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저자는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겪은 자신의 심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장점을 살려서 유명인들의 에피소드를 저자만의 따뜻하고 재치 있는 감성으로 잘 풀어내 주었습니다. 저자는 1년 동안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감정이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심리학자, 교수, 의사, 철학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결혼 생활이나 가족, 일, 건강 등의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부터 CEO의 경영 전략까지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감사를 통해 일상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유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멋진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며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으며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감사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조사자들은 매일 밤 심지어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감사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나는 올 한 해의 어느 시점에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온전히 나의 일부가 되기를 바랬다. 당분간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일 밤 내 감사일기와 만나기로 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것인데요. 일기 또한 이른바 메모의 힘과 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무언가 적는 행위에 하나 더 나아가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메모를 하라고 권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는 감사할 일이 정말 너무도 많죠. 우리의 시야가 나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풍족하게 사는 쪽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 객관화를 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일지라도 감사할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감사의 시각에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인 마음도 좀 걷어내고 보다 더 긍정적인 자신을 아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달에는 한 달 동안 나와 결혼한 남자에게 감사한 이유를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찾아내기로 했다. 일말의 거짓도 없이 어떠한 불만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선점을 제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편의 많은 장점을 삶의 무대에서 배경 벽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무대 중앙으로 내세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칭찬받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일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남편이 수표책을 결산하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함께 간 파티가 늦은 밤에 끝난 후 집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등 평소에 하던 일을 묵묵히 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좋은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저자와 저자 남편 간의 감사의 마음을 통해 벌어지는 사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 마치 짧은 드라마를 보시는 것처럼 재밌고 기분 좋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이 저자 부부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들고 서로 간의 따스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칭찬은 사실 막상 해보면 참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칭찬을 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정말 효과적이고 하기 쉬운 방법인 어찌 보면 이런 칭찬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도 제 아내와의 대화에서 보다 더 섬세하게 칭찬을 섞어서 항상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고 너무 더 친한 사이일수록 좀 우리가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욱 친밀한 만큼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말과 행동에 모두 신경을 좀 쓴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빛나고 좀 더 이렇게 애틋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봄, 감사하면 달라지는 돈. 1. 우리가 소유한 물건. 표준 경제학에 의하면 돈은 돈일 뿐이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웃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봉급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이웃 사람들이 7만 5천 달러를 버는 상황과 자신이 11만 달러를 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20만 달러를 버는 상황 가운데 전자일 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3년 동안 봉급을 받는다고 할 때 봉급이 처음에 높다가 점점 내려가는 쪽보다 처음에는 보통 수준이어도 매해 오르는 쪽이 더 낫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3년 동안의 총 봉급은 후자가 더 적은데도 그쪽을 선택했다. 확실히 돈 문제에서 사람들은 항상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사실 때로는 뭔가 부족할 때 감사를 더 느끼게 된다. 빵 한 조각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배가 고플 때는 소량의 빵으로도 아주 감사할 수 있는 법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감사다. 이러한 감사를 느낄 때 해로운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다. 부러워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해로운 것도 없다. 이 부분에서는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와 같은 그런 문제 말이죠. 이 책이 읽기에 좋은 점이 영상에서는 내용이 길어서 제가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저자의 실제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에세이 형태로 들려주기 때문에 단순한 실용서의 이런 서술보다 좀 더 이렇게 피부로 잘 와닿는 점, 그 점이 정말 강점 같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과의 비교로, 남과의 비교로 인해서 돈에 대한 행복이나 감사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관념 같은 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끔찍한 이야기로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로 누군가의 노력이 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져가지고 게으른 누군가와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서 정말 같이 동일하게 결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해온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노력과 운에 따라 이렇게 계층이 나뉘게 되면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타인의 시선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면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생의 키를 잡아야 될 것이고 되도록 타인과, 다시 말해 나보다 더 나은 높은 그런 위치의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잡아 끌어내려 버리기보다는 나의 경쟁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비교만을 기준으로 노력해서 타인과의 비교는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스킬을 터득해야지만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가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제게 너무도 감명 깊게 들렸던 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대통령인데 자기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고 쉽게 오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돌발적으로 펼쳐져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나 유명한 감독이신 쿠엔틴 타란티노 같이 되려면 역시 운이 좋아야 된다고 하고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바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내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불만이나 불평을 좀 하지 말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스스로 노력을 다해서 이 사회에 좀 공헌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런 방향성을 갖고 내 자세를 오리엔트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보다 더 만족감이 높고 행복한 삶을 너가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정말 내면화해서 스스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앞서 말한 이런 특별한 상황이나 운과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정말 기적적으로 오바마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였죠. 여름, 감사하면 달라지는 몸과 마음. 리포니스 박사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의 분자들에게 직접적인 해독제 역할을 한다. 리포니스 박사가 사랑, 러브를 비타민 L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 gratitude를 비타민 G로 생각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맞아요. 비타민 G, 그 비타민을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라고 그가 말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스트레스가 준다는 것은 염증이 준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앞서 감사의 중요성, 돈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몸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죠.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이 최고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건네는 이런 말이 사실상 어찌 보면 본질이 숨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이 대목에서 와닿았던 문장이 바로 사랑인 러브를 비타민 L로, 감사인 gratitude를 비타민 G로 생각해서 비타민 L과 비타민 G를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비타민 L과 G는 사실 없겠죠. 그냥 인용해서 말한 표현이겠죠. 근데 너무 표현을 되게 아름답게 하지 않았나요? 어떠십니까? 비타민 L과 비타민 G를 매일같이 좀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비타민 L과 비타민 G를 권해주고 자꾸 선물을 해주세요. 정말 행복해지는 자신과 주변에 감사와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정말 마주하게 되면서 정말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가을, 감사하면 달라지는 순간, 극복, 베품, 화해.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짜증을 내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며, 엄청난 시련에 닥친 사람도 때로는 기분 좋은 감정을 발산하고 즐거움에 들뜨기도 한다. 수년 동안 감사에 대해 가르친 베네딕트의 수도사 데이비드 스테인들과 레스트 형제는 다음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지인 중에 제이미 맥큐언이라는 선배가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카누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진짜 카누 부분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훌륭한 선수였고, 나중에는 종목 전환을 했나 보죠. 레슬링을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로 정말 최상의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선수였는데, 제이미 맥큐언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갑자기 혈액암 판정을 받고서 운동을 더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말 절망적이었겠죠.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맥큐언의 태도를 저자가 보고서 저자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병이라는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온 맥큐언은 그러나 결국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이제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자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제이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가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그를 영원히 살렸어야 했건만.
암은, 인생은, 신은, 그리고 다윈은 그러한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냈고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 삶에 감사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에 그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수밖에 없다. 제이미 역시 그렇게 했기에 나는 제이미를 알고 지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하며 삶에 어떤 것이 주어지던지 간에 내가 정말 감사하는 태도로 매 순간을 소중히 살면서 내 삶을 채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감사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감사하는 기술을 익혀서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